자, 보자. 2단원 확률을 좀 들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좀 할 거냐면 용어랑 표현법들에 대해서 살짝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지? 자, 용어랑 자, 표현.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38쪽, 39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한 번 정도는 그냥 좀 읽어봐. 알겠지? 한 번 정도는. 자, 일단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생각해봤을 때 거기 테마 1에 뭐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렇게 나와있죠.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생각해봤을 때 2개 정도? 첫 번째가 시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문제 안에서 등장을 할 거라서.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내가 진겸이한테 자, 주사위를 던졌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네. 3이랑 6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 그 6분의 3분의 1. 그치?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잖아. 이 정도 안 어렵죠? 왜? 우리가 확률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그죠?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봐봐. 지금 진겸이가 이렇게 답을 냈어. 그러면 진겸이가 6분의 2라고 답을 낸 이유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가 6개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개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1을 답 낸 거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좀 바뀌어요. 표현 방식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 그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2라고 물어봐요. 똑같은 말인 거 돼요? 내가 봤을 때 이 표현에 대해서 학생들이 헷갈리려고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행이랑 사건에 대해서 저거를 굳이 딥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라고 우리가 보통 중딩 때 얘기를 한다면 고딩 때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시행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어떤 짓을 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그냥 맞춰서 얘기하면 어떤 실험을 했어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물어봐도 되는 걸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 주어진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약간 석진아 그만 자라. 알겠지? 자, 이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름을 좀 붙여요. 사건은. 자, 주사위를 던지는 걸 뭐 사건 A라 하자, 사건 B라 하자, 사건 C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름을 대문자 A, B, C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들어가 얘들아. 이 A, B, C라고 하는 이것들이요. 우리가 흔히 썼던 집합에 해당되는 기호예요. 한 번만 예시를 들면 이해가 돼요. 잘 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쌤이 A라고 할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럼 3의 배수 뭐랑 뭐 나올 수 있어요? 3이랑 6 나올 수 있죠? 그치? 그럼 3이랑 6 나올 수 있으니까 A는 3, 6 쓰고 닫아요. 즉 원소가 그때 발생하는 것들을 내가 좀 저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느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A, B, C라고 하는 게 집합의 느낌이에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석진아 세 번째. 자, 거기 보시면 표본공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요 안중에 너네가 문제 풀 때 등장할 일이 없어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느낌 잡아주시면 되냐면 얘는 그냥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서 이 녀석은 근데 우리가 보통 기호를 쓸 때 S라고 좀 많이 써요. 아이고. S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용어는 저렇게 3개 정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인 거야.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3, 6. 느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이라고 얘기하면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내기 잘 들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표현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이라고 줘도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거야. 이게 뭐냐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자, 요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정리 좀 하면 요래요. 자, 그럼 PA는 들어봐. 자, 요렇게 좀 셈이 쓰면 S가 뭐였죠? 전체 경우의 수였죠? 근데 이게 집합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집합에서 앞에 n 붙이면 뭐지? 원소의 개수가 기억나요? 그럼 이게 뭐야? 그냥 집합 S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 이런 의미야. 괜찮죠? 표현법만 알면 돼. 그냥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정도만 되면 돼. 실제로 이렇게 안 풀어. 알겠죠? 방금 그냥 계산한 것처럼 계산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셈이 NA 이렇게 좀 쓰면 되겠지. 그럼 이게 사건 A 안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 이런 느낌인 거지. 느낌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더 기억한다라고 치면 요래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소연아? 얼마죠, 그러면? 이겠죠. 확률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들아 우리가 음수가 되진 않죠. 따라서 확률은 아무리 작아도 값이 얼마? 0. 따라서 아무리 작아도 0 이상이에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1이죠. 그러면 모두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 따라서 아무리 커도 1이야. 근데 이게 외울 필요가 있나? 뭐 당연한 내용이잖아. 얘들아. 너네가 구하는 확률의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야.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용어 및 표현 정도예요. 그 문제 풀 때 전혀 지장 없어.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 확률의 종류예요. 자, 확률의 종류인데 확률의 종류로서는 크게 얘들아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2분의 1이죠. 그지? 자, 따라서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수학적 확률로 우리는 실제로 계산을 해요. 너네가 확률 문제를 풀 때 다수의 문제들이 우리는 수학적 확률로 들어갈 거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것처럼. 근데 질문? 그럼 예를 들어 너네가 동전을 6번 던지면 무조건 앞면이 3번 나와? 그러진 않잖아요. 뭐 운 좋게 5번 다 앞면일 수도 있고 6번 다 앞면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확률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서 까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통계적 확률로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문제 풀어보면서 감 잡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석진아 자지마. 한 번 더 집에 보낸다. 알겠지? 자, 세 번째는 자, 기하적 확률. 기하라는 말 우리 들어본 적이 있죠? 기하가 뭐죠? 흔히 도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따라서 확률은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신에서는 3개 다 나올 거야. 내신에서는. 자, 그러면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 또는 넓이로 확률을 대체하는 걸 얘기해요. 길이 또는 넓이로 확률의 값을 대체한다. 말만 들으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자, 통계적 확률은 문제 안에서 정말로 실험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가령 예를 들어 문제 있을 거야. 넣어놨을 것 같은데. 자, 얘들아 44쪽에 발전 문제 10번 봐봐. 44쪽에 발전 10번을 보면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도합 몇 개 들어있대요? 10개가 들어있대요. 근데 몇 개씩 들어있는지 잘 모르나 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넣었대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2개씩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는데 자, 이 짓을 반복해봤더니 3번에 1번 꼴로 2개가 모두 뭐래요? 흰 공이래요. 얘는 뭐 한 거야? 지가 실험을 한 거야. 이해해서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3번에 1번 꼴로 2공이 모두 흰 공인 거니까 질문. 내가 주머니에서 2개 공 꺼냈어? 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이 문제에서 주머니 안에서 2개의 공을 꺼냈어?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왜? 문제에서 그렇게 깠잖아. 3번 중에 1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흰 공 2개가 뽑힐 게 3번 중에 1번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지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그렇다라고 하니 그냥 그렇게 알고 가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되죠? 그럼 한 번 더 봐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2분의 1이에요. 수학적으로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10번 던진다라고 해서 앞면이 5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1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시행 횟수를 늘려. 5만 번 던졌어. 5만 번 다 앞면이려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개 작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 너네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게 맞지만 너네가 동전을 2번 던진다라고 해서 그 중에 한 면에 100% 앞면은 아니야.
하지만 너네가 동전을 100번, 500번, 1000번 이렇게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과 굉장히 뭐해지겠어요? 가까워질 거다라는 느낌은 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한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적 확률에서는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냐면 통계적 확률은 굉장히 나중에 근사가 돼요. 비슷해져요. 뭘 늘리면? 네. 시행 횟수를 키우면.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행 횟수를 내가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키우면 키울수록 그래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날 확률이 0.5로 가까워는 지겠지. 0.1은 아닐 거 아니고. 10,000번을 던졌는데 10,000명 다 앞면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지. 2번 던졌을 때 2번 다 앞면일 수는 있겠지만 10,000번 던졌을 때 10,000번이 다 앞면일 확률은 희박한 거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을 늘리면 늘릴수록 얘는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 자, 그럼 선생님 수학적 확률은 뭐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자,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좀만 하고 쉴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의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선생님 문제 보자. 유형 하나씩만 좀 볼게요. 기본 1번 봐봐. 안 어려워. 쫄지 마. 자, 기본 1번을 보면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랑 붉은 공 5개 들어있대. 공총 몇 개 있어요? 8개. 자, 1번.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슬래시라 하나? 전체 경수 몇 가지야? 8분의 그치, 8개인 거지. 8개 공 중에 한 개를 꺼내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그 중에 흰 공일 확률이 얘들아 그냥 당연히 얼마야? 8분의 3. 요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답 내시면 되는 거지. 2번. 자, 몇 개의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을 꺼낼 때 전체 경수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 8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꺼내는 거잖아. 8C인 거돼요. 그치? 따라 전체 경우의 수는 8C2가 되겠지.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 다 쓰여요. 뭐가 쓸지 몰라. 조합 순열도 다 쓰여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이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붉은 공 몇 개 있었지? 개 중에 몇 개 꺼내면 돼? 그냥 2개 꺼내면 되는 거니까 5C 이렇게. 그럼 따라서 8C2라고 하는 건 28이고 자 5C2라고 하는 건 10이니까 여러분들이 14분의 5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거지. 3번. 자, 몇 개의 공을 꺼낼 때? 네, 4개의 공을 꺼낼 때 전체 경우의 수는 8C4.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흰 공이 1개. 흰 공 몇 개 있었죠? 3개. 개 중에 몇 개 뽑히면 돼? 1개. 그러니까 3C1. 과정이니까 곱하고 자, 붉은 공 5개 중에 몇 개 뽑히면 돼? 3개. 그래서 5C3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안 어려우시죠? 그렇지. 발전 문제 10번 보자, 쌤이랑.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 들어있대. 우리는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 구하라고 했으니 얘들아 흰 공이 n개 들어있었다 치자. 흰 공이 n개 들어있었다 칩시다. 이 문제 끝났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돼요? 10, C, 2겠지. 자, 왜냐면 내가 이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본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10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니까 10C2야. 근데 너네가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무슨 공이었으면 좋겠대? 흰 공. 흰 공 몇 개 있다라고 전제 깔았죠? n개. 그럼 n개 중에 몇 개 꺼내면 돼? 2개. 그럼 이게 10개 중에 2개 꺼냈을 때 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인데 이게 3번당 1번 나온대. 그럼 이 확률이 얼마나 소리야? 3분의 1 이렇게. 근데 이거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5C2, 뭐 4C2를 4 곱하기 3 나누기 2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보통 6이라고 얘기하고 10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봐봐. 이런 거 얘들아 이거 그냥 계산하려고 이거 2차 방정식인 거네요. n-를 나누기 2니까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조금 생각을 해. 10C 얼마야? 45. 내가 3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위에가 얼마야 돼? 15. 몇 C2가 15야? 발장구 굴려? 6. 그래서 얘는 6.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른 거야. 알겠지? 뭐 정직하게 2차 방정식 풀고 있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 흰공은 6개 들어있구나 검은 공은 4개 들어있구나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는 거지. 자 기본 문제 2번 보자.
거기 위에 뭐라 쓰여 있어? 네, 기하적 확률.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6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실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뚫지 마. 자, 그런데 실수 A라고 문제 나와 있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2x의 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더하기 a는 0인데, 태교 얘가 무슨 근가지래? 얘가 실근가지래. 그럼 얘가 실근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야? 판별식이지 뭐. 판별식이 0보다 뭐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짝수공식 좀 씁시다. 자, 그럼 판별식 좀 쓰면 반의 제곱하니까 a의 제곱 맞냐? 자, 마이너스 2a 쓰면 되고 얘가 0 이상이면 돼요. 범위 푸는 건 하실 줄 알 거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은 얘들아 0보다 같거나 작고 a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문제 정리 좀 하면 상현아 이런 말인 거지. 야,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6 사이인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봐라는 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6 사이인데 그 중에서 a의 범위가 0 이하 2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a들 가장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그럼 마이너스 2와 6 사이인 것 중에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몇 개? 9개. 자, 걔 중에 0개 이하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개에다가 2, 3, 4, 5, 6 5개가 이렇게 더하면 2, 3, 4, 5, 6 5개 더하면 얼마야? 8개인가? 9분의 8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이거 a가 지금 개수가 뭐 정수래요? 아니죠. 이해했어요?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는 뭐래요?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수는 무한계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이렇게 x축이 좀 있는데 쌤이 대강 한 이쯤이 마이너스 2라고 좀 칠게요. 자, 그리고 이쯤이 쌤이 6이라고 좀 칠게요. 자, 그럼 이래요. 쌤이 칸을 좀 잘 나누면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였다라고 좀 치면 기존에 a의 범위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서부터 6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말뜻 이해돼? 그럼 a는 이 사이에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마침 a가 몇 이야? 0 이야. 여기 놓여 있거나 이해돼? 또는 a가 2 이상. 자, 이런 사이에 a가 놓여 있었으면 이때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 거야. 그 말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는 느낌은 와요? 이해돼? a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렇게 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때 a가 차지하는 공간이 한 4분의 3 정도 되네 라는 느낌이야. 그럼 따라서 이때 우리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내가 개수로 구한 게 아니잖아. 근데 4분의 3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써? 라는 느낌은 아니잖아. 납득이 어느 정도 되시죠? 그럼 이건 우리가 뭐로 계산한 거냐면 얘들아 길이로 계산을 한 거야. a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이가 8 정도 돼. 걔 중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길이가 6 정도 되는 거야. 우리 치영이 괜찮아? 그렇지. 따라서 8분의 6으로서 실근을 가질 확률은 우리가 4분의 3 이렇게 좀 쓰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냐? 요렇게 푸는 게 기하적 확률. 간이해 돼? 옳지. 교민이 돼요? 네. 당연히 돼요? 지금 괜찮아? 네. 요렇게. 그래서 숙제는 좀 더 나갈까? 아니야, 어차피 오답 정리도 할 거니까 48초까지. 다음 주에 2단원 끝나요, 확률. 알겠죠? 오케이, 일단 1교시 여기까지. 자, 발전 문제 1번에 2번을 좀 보면요, 확률 쪽. 그 0단원 의미가 뭐야? 예, 컴퓨터죠, 컴퓨터. 자, 8개 문자가 있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자. 콤푸텔.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영어 나쁘지 않아, 선생님. 지금 뭐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보자, 얘들아.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같은 문자가 있는지예요. 같은 문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다행하게도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치면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그치, 8팩토리얼인 거죠. 전체 경우에서는 8팩을 좀 썼는데, 자, 문제에서 언급하기로는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C 쓰고 T 쓰고, 자, 이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더 오면 되나? 총 8개 문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C랑 T를 제외한 한 개의 문자를 여기다 박았어요. 여기까지 몇 가지죠? 6가지지. 뭐 6개 문자 중에 하나 올 거니까. 자, 그다음 남은 5개 문자 중에 하나를 여기다 박았어요. 몇 가지야? 5가지. 자, 근데 들어. 얘네들 서로 뭐 할 수 있죠? 곱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왜? 6 곱하기 5 안에 이미 그게 들어간 거 납득해요? 아, 네. 안 되죠. 해요. 그래서 6 곱하기 5를 썼다라는 건 이미 순서를 배열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고려가 된 거죠. 알겠지? 자, 그리고 나면 대신에 C랑 T는 얘들아 서로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곱하기면 2를 해줘야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냐면 C와 T 사이에 문자 2개 박아놓은 거야. 그리고 얘네가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로 묶어놔야겠죠? 그럼 하나, 둘, 서희, 너희,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5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팩? 5팩, 요렇게. 괜찮으시죠? 요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뭐. 계산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 4번 보자. 우리 강의 이해돼? 어이 어이. 본유 돼? 응. 선이 돼? 어이. 자, 발전 4번 보자. 남자 4명과 여자 7명이 강강수월래를 할 때 원형으로 쓴대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온유야 몇 팩? 남자 4명, 여자 7명, 도합 몇 명? 11명을 원순열로 나열할 거지. 그러면 그치, 10팩인 거 되지 얘들아? 따라서 11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팩. 자, 그러면 되게 잘 들어. 자, 문제에서 남자끼리 뭐 하래요? 이웃하지 말래요. 우리가 했었죠?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 라고 하면 누구 먼저 나열해야 돼? 네, 여자 먼저 나열해야 돼. 여자 몇 명 있니? 7명.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여자 하나, 둘, 셋, 넷, 5, 6, 7명 나열했어. 자, 여기까지가 진경아 몇 팩? 응?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여자 7명이잖아. 근데 원순열이잖아. 그럼 몇 팩? 6팩이지. 그렇지. 왜 아직 남자 안 합쳤으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 여기 빈 공간들 보여요? 자,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보이죠? 그럼 저 7개 자리에 한 자리에 하나씩 남자 4명을 배열하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 무조건 누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겠죠? 그럼 내가 규민이한테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규민이가 앉는 경우의 수는? 7개겠죠? 자, 규민이가 어디 앉든 겹치는 게 있어? 무조건 다 달라. 무조건 다 달라. 왜? 이미 여자가 앉아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남자 한 명이 앉은 자리 정하는 게 7개, 6개, 5개, 4개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미친석 이해 안 돼? 옳지. 8번. 자, 8번을 좀 보시면 어느 근로자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한대요.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 3주는 야간 근무. 자, 3주 동안은 즉 3번은 야간 근무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주는 주간 근무를 한대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회사에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주를 임의의 순서로 배정을 할 때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내가 A라고 좀 하면요. 그리고 주간 근무를 B라고 좀 하면 A 3개랑 B 7개 배열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죠? 그런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첫째 날, 둘째 날에 야간 근무 했는데 이 두 개를 바꿔도 어차피 야간이지. 그러니까 약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같은 느낌 들어요? 물론 이 문제를 푼 친구들 중에 조합으로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10개의 자리 중에 야간을 배열하는 3자리, 10시3 뭐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체 경우수를 어찌됐건 우리는 A 3개, B 7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서 접근을 하면 자 10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3팩? 네, 7팩. 요게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야간 근무가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소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먼저 나열해야 돼? 예, 주간 근무 7개부터 먼저 나열해야 돼. 그러면 내가 주간 근무 7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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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7개 나열했어요. 여기까지 경우수 몇 가지? 자, 한 가지인 거네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흰색 깃발 5개, 검은색, 뭐 파란색 깃발 5개 그거랑 똑같은 거지. 너네가 어차피 B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열해도 B를 나열한 건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B 나열한 거 한 가지에다가 자, 빈 공간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보이는 거네요. 그 8개 한 자리에 하나씩 누굴 배치하면 돼? 그치, 야간 근무 3개를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배치하면 야간 근무가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지. 말뜻 이해했죠? 그럼 8자리 중에 야간 근무 몇 자리에? 네, 3자리에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위에는 8,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옳지 옳지 옳지. 우리 호윤이 괜찮아? 윤호? 자 그다음 얘들아 11. 응? 뭐 예. 자 얘들아 11번 보자. 자 11번을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전피를 잡을 때 너네가 만든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대? 예각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대요. 유수가 예각이 뭐지? 그치? 모든 각이 다 작아야 돼요. 모든 각이, 세 개의 각이. 그걸 우리가 예각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한 각이 90도인 것. 직각, 한 각이 90도보다 큰 것. 둔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문제는 얼마든지 둔각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어찌됐건 예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각과 둔각을 구분짓는 경계가 몇 도죠? 90도예요. 이 문제는 어려웠는데 한 변의 길이가 문제에서 1이라고 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쌤이 잘 들어. 자, 이렇게 가운데 하나 좀 자르고 일단 여기 좀 잘랐어요. 그러면 들어봐. 만약에 내가 P를 이런 데 잡아. 그럼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죠. 여기까지 되나? 자, 얘들 잘 들어. 요 각은 100과 90도보다 뭐예요? 그치? 왜냐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요 각도 당연히 뭐예요? 작아요. 결국 우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 각도 90도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돼요. 그럼 지금은 조금 작아 보이긴 하죠. 90도보다. 근데 만약에 쌤이 요런 데 좀 박으면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90도보다 뭐해 보여? 예, 커 보여요. 그럼 우리는 그 경계를 잘 잡아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몇 명은 지금 떠올렸더라고? 뭐냐면 우리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죠? 90도예요. 따라서 요 밑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떠올려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들아 내일 잘 들어. 요렇게 우리가 원을 하나 떠올리면 이 원 위에 점 P가 있을 경우에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요 각도가 몇 도인데? 90도인데 얘보다 벗어나게 되면 각이 더 뭐하겠어?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이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각이 예각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봐봐 얘들아 들어오면 각이 이제 뭐해져? 퍼지지? 그러면서 90도보다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 말은 P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예각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게 여긴 거 납득하시겠어요? 그럼 P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죠? 여기가 P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녀석을 기하적 확률로 이 문제에서는 넓이로 접근할 거라는 거지. 말뜻 이해하시죠? 그럼 따라서 얘들아 전체 원래 P가 존재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그 중에 P가 있어야 하는 곳은요. 들어줘. 이거 반지름 길이 얼마죠? 2분의 1 제곱하면? 그럼 넓이는 4분의 파이잖아. 근데 반원이니까 8분의 파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따라서 전체 넓이 1에서 누굴 빼면 돼? 반원의 넓이 8분의 1 파이를 뺀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이었겠지. 다음 몇 번? 요렇게 푸는 문제였다. 외과에는 질문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랑 50쪽 가자. 하나 더 나가도 될까? 하나 더 내서 숙제를 좀 오지게 내야지. 어차피 여러분들 2월 며칠에 계약하시죠? 2월 6일인가? 뭐 그쯤이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잖아. 학교를 뭐 가든 안 가든 주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쌤이 주말로 잡았지. 자, 그러면 얘들아 그 다음 내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예, 조건부 확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려워 쉬워? 개 쉬워요. 알겠지? 개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보시면 되냐면 거기에 첫 문장 좀 우리가 읽어보면 테마 1에 50쪽에 자 0이 아닌 두 사건 A와 B 사건이 두 개가 발생을 했나봐. 그런데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아래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거를 우리가 사건 A를 조건으로 하는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저렇게 나타낸대요. 잘 납득 이해 못하시겠죠? 이런 말이야 얘들아 잘 봐. 자 우리가 우리 반에 예를 들어 여학생이 있고요. 남학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경을 쓴 애들이 있고요. 자 안경을 쓰지 않은 애들이 있었다라고 좀 칩시다. 여기까지 하죠? 우리 반 여자 몇 명 있었다 칠까?
오케이. 대충 한 20명 있었다고 좀 치면 그 중에 안경 쓴 애 한 12명, 쓰지 않은 애도 8명. 이 정도 있었다 칠게요. 자, 남자 몇 명? 30명. 오케이. 안경 쓴 애들 몇 명? 15명. 오케이. 자, 17명 정도 있고요. 자, 13명 정도 있었다고 좀 칠게요. 자, 그럼 얘기 잘 들어. 그래서 여자가 20명 있고 남자가 30명 있어서 더 50명 있는 거지. 자, 얘네들 주머니에 넣어놨어. 눈 감고 한 명 뽑았어. 이해했어요? 눈 감고 한 명 뽑았어요. 자, 그 사람이 안경 쓸 확률은? 50. 응? 아, 이거 더한 거 써줘야 되나? 지금 29고 요거 21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눈 감고 한 명 뽑았는데 걔가 안경을 쓸 확률은 50분의 29가 돼요. 근데 질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한 명을 뽑았어. 한 명 뽑았는데 보니까 남자야. 여기까지 돼요? 그 남자가 안경을 쓸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살짝 바뀌었죠? 왜? 이미 뽑았는데 누구래? 남자래.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전체 경우수가 50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전체 경우수는 30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뭔가 제한 조건이 걸리는 거야. 남자가 발생했을 때, 남자였을 때라는 게 일단 기본 전제로 붙는 거야. 따라서 조건부 확률은 봐. 일단 나와 있는 것처럼 P, B, 바, A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읽어주시면 돼요. 이건 표현이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 사건 A가 발생을 했었죠. 발생했을 때 자,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단시간 재밌겠다. 이 다음 내용을 좀 좋아하거든요. 자, 요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자,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남자였다라는 건 이제는 여자는 필요 없는 거야. 이미 남자인 게 정해졌으니까요. 따라서 사건 A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얘가 전체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남자였을 때는 그 남자가 전체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다시 내가 한 명 뽑았는데 걔가 남자인데 그 남자가 안경을 쓸 확률은 남자 몇 명 있죠? 30명. 걔 중에 안경 쓸 확률은? 따라서 30분의 17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시죠? 그지? 그럼 잘 봐. 요걸 쌤이 살짝 식으로 쓰면 이래요. 지울게 요거 밑에 거.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좀 되냐면 자, P 자, B, 바, A 라고 좀 하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여야 돼. 따라서 남자의 명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남자였다라고 좀 치고요. 얘들아. 얘가 안경이었다라고 보는 거야. 안경을 쓴 애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봐. 남자 중에서 남자면서 뭐 쓴 애를 본 거야? 안경 쓴 애를 본 거죠. 그러면 남자면서 그리고 안경 쓴 애. 다 만족시켜야 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좀 쓰냐면 동시에 둘 다 들어가는 원소를 교집합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따라서 남자면서 동시에 안경 쓴 애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30분의 17을 쓴 거야. 이 표현 괜찮아요? 그지? 자, 그런데 봐봐. 우리는 분자 분모를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건 전체 그 결과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아까 우리 전체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표본 공간은 우리가 보통 집합 기호로 뭐 쓰죠? S. 그래서 여기에 곱해요. NS분의 1을. 그럼 여기도 곱해요. NS분의 1을. 자,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전체분의 남자가 나올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전체분의 남자가 나올 경우의 수니까 얘는 우리가 P 뭐라 쓸 수도 있죠? A라 쓸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다시 확률로 바뀌니까. 동의하시죠?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전체분의 얘가 발생할 경우의 수인 거니까 얘는 P, A, 교, B 이렇게 우리가 답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내가 조건방류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얘들아 잘 봐. 만약에 문제를 읽어봤는데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충분히 경우의 수로도 답을 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봤더니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예를 들어 좀 빡세. 이따 풀어볼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그걸 빡세면 나는 단순히 그 녀석을 뭐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확률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인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실제로 경우의 수를 세도 되고 아니면 확률로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는 확률은 얘들아 결국 비율이라는 소리인 거 괜찮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비율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짚어야 되는 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인 걸 캐치하셔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니? 자, 그거를 캐치하는 건 안 어려워요.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감이 잡히는데 보통 살짝 쌤이 소개를 하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라고 보통 많이 주어져요.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남자였을 때 그 남자가 안경을 쓸 확률 요런 느낌으로. 자, 쌤이랑 다 끝났어. 기본 문제 1번 봐봐. 쫄지 마세요. 개 쉬워요. 알겠지?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무슨 수업을 받는다라고 할 때?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라고 할 때. 자, 중국어 수업 받는 애들 몇 명이야? 21명. 이 정도는 안 어렵잖아. 그죠? 그런데 그 학생이 마침 무슨 학생이었으면 좋겠대? 그치,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느껴지시면 돼. 그럼 답은 21분의 9, 7분의 3 이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 표 보고 쫄 필요 없어요. 알겠지? 엄청 쉬워. 자, 밑에 있는 발전 문제 1번. 자, 선택한 한 명의 회원이 누구였을 때? 남성이었을 때. 그럼 그 말은 39 더하기 6 할 줄 아니? 뭐 이런 거죠. 그럼 45분의 걔가 라켓을 구매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얼마야? 39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45분의 39. 물론 이제 거기다 90배는 하세요. 답은 얼마야? 옳지. 괜찮으시죠? 5년 안 돼. 78. 선이 이해돼요? 옳지. 그럼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는 건 얘들아 편한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발전 문제 3번 봐봐. 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자,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 좀 읽어봐. 자, 시간 30초 빨리 읽어봐. 읽었어요? 네. 빨리 읽어. 이렇게 느려. 읽으셨죠? 그럼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 저거 표로 만들 수 있겠는데 느낌 들어요? 표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아, 여학생, 남학생, 영화 A, 영화 B로 표를 좀 만들면 되겠다는 느낌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 자, A 영화, B 영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좀 적어볼게요. 자, 여학생 100명, 남학생 200명. 그럼 여학생 100명 적어놓고 남학생 200명 적어놓고 자, 그랬을 때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다라는 건 영화 안 봐! 뭐 이런 애들이 없다라는 거지. 자, 문제 두 번째 줄.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이래요? 45명. 그럼 여학생이 45명이 A 영화를 봤다라는 건 바로 밑에 채울 수 있죠? B영화 몇 명? 예, 55명 뭐 이런 소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중에 180명 중에 여학생 몇 명? 72명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몇 명이야? 남학생 120명이야? 아니잖아. 남학생 200명이잖아. 자, 봐봐. 70인데 200 되려면 남학생 몇 명? 여학생이었어 방금? 아니,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좋을 뜻이. 미안합니다. 여기 55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왜 나 100명으로 기억했지? 위에 여학생 100명이랑 남학생 200명인데 A 관람하는 게 150명이라서 겹치는 게 있어요. 그건 나도 아는데 내가 저걸 100명으로 봤나 봐. 얘들아 100명에서 55 빼면 얼마야? 45 빼면 105죠. 그러니까 다시 미안. 영화 A를 관람한 애가 얘들아 몇 명이지 총? 150명이죠. 근데 그중에 여자가 몇 명이래? 45. 그 말은 남자가 몇 명이야? 오케이. 그죠? 오케이. 잘못 봤어. 여기 105죠. 자, 그럼 다시 소리. 자, 그 다음에 B 영화를 관람한 애들 몇 명? 180명 중에 72명이 여자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자가 72명. 그럼 180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남자 몇 명? 108명인가요? 안 틀렸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내 얘기 잘 들어줘, 얘들아. 지금 보면 좀 유승이가 잘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17이죠. 즉 A 영화를 본 여학생이 45명, B 영화를 본 여학생이 72명이다. 둘 더하면 117이었다는데 여학생 정원이 몇 명이야? 그 말에 약간 집합 느낌 오시죠? 아, 둘 다 본 애들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둘 다 본 애들을 따로 좀 여기 밑에다 좀 써주면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다시피 영화를 안 본 애들은 없잖아. 그럼 따라서 여기서 몇 빼주면 돼? 17 정도 빼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17명의 여학생이 둘 다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둘 다 얼마야? 213. 그래서 둘 다 본 남학생은 13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무리합시다.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몇 명이야? 30명.
중에서 자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마침 누구였으면 좋겠대요? 여학생. 답은 30분에 17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쌤이 헤매긴 했는데 뭐 안 어렵죠? 그치? 오케이. 자 쌤이랑 발전 문제 5번 봅시다. 거의 다 풀어줬네. 자 숙제는 53초까지로 할게요. 자 5번을 보면요. A 주머니에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빨리 문제 읽어봐. 보자. 자 A 주머니에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도합 7개가 들어있고요. 자 B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도합 7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서 뭐 했대요? B 주머니에 넣었대. 케이스 몇 개 있어? 2개가 있지. 자 1로 넘어갈 때 하나 꺼내서 누가 넘어갈 수 있어요? 흰 공이 넘어갈 수 있어요. 또 1로 넘어갈 때 누가 넘어갈 수 있어? 검은 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니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B는 공이 한 개씩 늘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낸대요.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었는데 자 B에서 꺼낸 공이 마침 무슨 공일 때? 흰 공일 때 슬래시거. 자 꺼낸 게 검은 거는 안 중요한 거야. 꺼냈는데 무조건 뭐였어야 돼? 그러면 꺼냈을 때 흰 공인 과정은 내가 두 가지가 있겠지. 흰 공이 넘어가서 꺼내서 흰 공일 수도 있죠. 또는 검은 게 넘어갔지만 꺼낸 게 흰 공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문제에서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무슨 공일 때? 흰 공일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답 냅시다. 자, 흰 공이 넘어갈 확률이 어떻게 돼? 8분의? 얘한 7분의 2겠죠? 일단 흰 공 넘어가는 게 7분의 2인 거 따라오시지? 그럼 여기 이제 공 몇 개 됐어? 8개가 됐어. 그 8개에서 내가 한 개를 꺼냈는데 그 공이 무슨 공이어야 돼? 흰 공. 3이라 적으면 돼? 아니죠. 8분의 4겠지. 흰 공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이렇거나 또는 플러스 자 이번에 검은 공이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7분의 얼마? 5. 근데 여기서 꺼낸 게 흰 공이어야 되는 거니까 8분의 3. 흰 공 변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넘어온 공이 흰 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요게 어디로 올라가면 돼? 분자로 올라가서 자 흰 공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흰 공 꺼냈고 이렇게 되는 거지. 흰 공 넘어가서 흰 공 꺼냈을 때 검은 공 넘어가서 흰 공 꺼냈을 때 흰 공 꺼내서 흰 공 넘어서 흰 공 꺼내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쌤이 얘들아 지금 뭐로 구했니? 확률로 구한 거 느껴져요? 내가 답을 지금 이걸로 낸 거잖아. 확률로.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일부러 약분해서 안 적었는데 여기 쌤이 7878 없애야 되죠? 그럼 이 위에 있는 게 그냥 경우의 수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냥 경우의 수로 넘어 풀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확률을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자 그럼 얘들아 8 더하기 15니까 얼마? 23분의 8 이렇게 답 내면 되는 거지. 우리 서윤이 이해돼? 오늘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답은 얘들아 238 이렇게 되는 거야. 진겸이 괜찮아?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3회차 진도는 여기 조건부 확률까지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빨리 화장실 갔다 와.